안녕하세요. 순이의 작은 책방입니다. 개놈 프로젝트. 언제부턴가 호버비가 비실비실 힘을 못 쓰고 있었다. 뭘 잘못 먹었거니 하고 두고 보았는데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드러눕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했다. 어차피 가는 김에 건강검진도 해볼 겸 보현이를 덤으로 데려갔다. 가까운 면 소재지 동물병원에 갔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의사 양반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해서 할 수 없이 도시병원을 향해 가는 먼 길을 택했다. 차를 처음 타보는 보현이와 호법이는 멀미를 하는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더니 급기야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호법이야 그렇다 치고 덤으로 끌려온 보현이의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병원에 도착하자 녹초가 되어버린 녀석들이 해삼처럼 흐물흐물해졌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내 얼굴에 단청 불사를 해주고도 남았다. 보현이는 건강한데 호법이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겹쳤단다.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나 사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이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 순간 내가 너무 야속했구나 싶었다. 아무래도 호법이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호법이 뱃속에 자갈이 수북히 들어있었다. 뭐든지 집어먹는 것 같더니 자갈까지 먹은 모양이다. 아니 뱃속에 자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뛰어다닐 때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수술을 해봤자 다시 집어먹을 게 뻔하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배에 지퍼를 달아달라고 했다. 그래야 수시로 돌멩이를 꺼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의사가 웃으며 그냥 잘 먹여서 똥에 섞여 나오기를 기대하란다. 영양제와 구충제까지 사가지고 돌아왔지만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다. 이제부터는 사료와 밥을 골고루 먹여야겠다. 우연의 일치. 처음에 보현이를 데려올 때 암수 한 쌍을 데려오려고 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근친상간이 이뤄지면 이새가 멍청한 녀석으로 태어난다는 거였다. 어쨌거나 보현이 혼자 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수컷을 한 마리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다. 보현이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고 수컷은 불법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을 나타내는 호법이라 지었다. 엊그제 모처에서 수님이 다녀갔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강아지로 옮겨갔다. 마침 그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으니 한 마리 분양을 해주겠단다. 그것도 호랑이 무늬 옷을 입은 댕견 수컷이란다. 댕견은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다음으로 문화재 지정이 유력한 우리나라 토종견이다. 호랑이 옷을 입은 꼬리 없는 개, 그 이름이 호법이니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는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한 일이다. 신인 배우를 발굴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못 보던 누렁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름이 있어도 이름 대신 친정 고장 이름을 따서 무슨 댁이라 불리는 아낙네들처럼 걔도 분명 이름이 있을 테지만 알 재간이 없어 나는 누런 옷을 입었기에 누렁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그저께 이승을 떠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공교롭게도 누렁이는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웃음을 날리던 동네 어귀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늘 앉아있다. 목줄도 묶이지 않았으니 김삿갓처럼 팔도 유람을 해도 좋으련만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다른 게 있다면 할아버지는 웃음을 날리며 동네를 지켰지만 누렁이는 지저대며 동네를 지킨다는 것뿐이다. 용케도 동네 사람을 알아보고 짖지 않는 걸 보면 먹고 똥이나 싸대는 똥개는 아닌 듯하다. 낮에는 늘 자리에 앉아있지만 밤에는 야경꾼처럼 순찰을 도는 모양이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중에 누렁이 짖는 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들리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 방창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곳이기에 나는 보기 싫어도 늘 누렁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길가 풀밭에 들어가서 똥을 누고 있다. 언제부턴가 무화과집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동네를 지키고 있는 누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소야의 일기에 새롭게 출연하는 신인 배우임에는 틀림이 없다. 보현이는 천재일까 바보일까? 보현이와 함께 산을 올랐다. 두어 달 후면 이 산의 대장이 될 것이 뻔한데 미리 국기 훈련을 시켜두어야 했다. 좋은 길을 두고 일부러 험한 곳으로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현이는 힘에 부치는지 측은할 정도로 내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그런다고 내가 안아주면 극기 훈련의 의미가 없어진다. 내 작전에 말려든 보현이는 코와 발에 땀이 나도록 끝까지 따라왔다. 목적지에 도달한 뒤 내려가는 길이었다. 신나게 뛰어내려가던 보현이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내 바짓가랑이를 물어 당겼다. 빨리 내려가자는 얘기다. 제 딴엔 목이 말랐던가 보다. 자꾸만 빨리 가자고 바짓가랑이를 물어 당기더니 샘이 있는 곳에 도달하여 물을 먹은 뒤부터는 느긋해졌다. 이제 2달 조금 넘은 보현이 치고는 영특하지 않은가. 보현이의 천재성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산 짐승들이 나타나면 으르렁거리다가 지저대지만 사람이 나타나면 꽁지 빠지게 숨어버린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 보현이도 이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보현이의 천재성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보현이를 보면서 알게 된다. 보현이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보현이는 사람만 나타나면 일단 마루 밑으로 총알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루 밑을 통로로 이용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친다. 보현이가 마루 밑으로 달릴 때마다 마루가 꿀밤을 콩콩 때린다. 얼마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다. 꿀밤을 맞을 때마다 보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전에는 맞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계속 얻어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다. 가끔씩 마루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는 걸 보면 마루가 낮아진 게 아니라 제 키가 자라서 부딪힌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천재가 그것도 모르니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자기들 씀씀이가 해프고 커져서 형편이 어려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나라 경제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호법이의 능청. 호법이의 속내는 부처님도 모른다. 무슨 일을 시키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한다. 먹을 것 앞에서도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과자를 주면 보현이는 내 손가락에 온통 침을 묻히는데 호법이는 과자만 물지 한 번도 손가락에 침을 묻힌 적이 없다. 어릴 때 보현이를 훈련시킨다고 발을 내놓아라 발 하고 외치며 손을 내밀고 있는데 마침 마루 밑에 있던 호법이 녀석이 엉금엉금 기어나와서는 자기 발을 턱하니 얹어주는 게 아닌가. 답답해서 더는 못 보고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우연의 일치겠지 하며 웃고 말았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보현이는 평소 물건을 던지면 잽싸게 달려가서 물어오곤 한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주의가 산만해져서 더 이상 물어오질 않는다. 며칠 전에도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내가 보현이의 총명함을 자랑하려고 물건을 던지며 물어오라고 했었다. 몇 번 반복해서 시켰지만 이미 보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려 물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호법이 녀석이 엉기적거리며 가더니 그것을 덥석 물어다 주는 게 아닌가. 참 이상한 녀석이다. 자기한테 직접 물어오라고 던지면 그것을 물고는 뒷곁으로 가버린다.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는 투다. 말귀는 멀쩡하게 다 알아들었으면서 시키면은 정작 하질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내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호법이 녀석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된다. 며칠 전 행사 때 받은 꽃다발을 부처님 전에 올려놓았다가 시들어서 소각장에 갖다 버렸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 그 꽃다발이 보현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염소를 공격한 사건 이후로 보현이는 묶여있는 신세였다. 그 꽃다발을 보현이 앞에 갖다 놓을 놈은 호법이밖에 없다. 요 며칠 보현이가 몸이 아픈지 밥을 먹질 않았다. 돌팔이 박사 삼촌 말로는 발정이 난 것 같다고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호법이가 보현이에게 꽃다발을 갖다 바친 진짜 이유가 뭘까? 병문안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을 얻기 위한 세레나데였을까? 둘 중에 어느 것이었든 간에 호법이의 행동은 능청맞기 그지없다. 내가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도 호법이처럼 용감하게 꽃다발을 하나름 안고 갖다 바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싹수가 내게는 없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개만도 못한 놈인 것 같아 갑자기 슬픔이 밀려온다.